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과학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과학책을 자주 소개하기도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책을 읽는 건 확실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좀 힘듭니다. 게다가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주시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수과학책을 읽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책을 읽으면 확실히 독해력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과학책을 읽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좀 어렵긴 하지만 나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또 사고력을 높이고 문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과 쪽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에 저와 아이가 함께 읽은 수과학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잘 읽히는 책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라면 책을 익숙하게 읽은 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은 좀 넘어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수학책인데요. 조던 엘렌버그의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부제는 수학적 사고의 힘인데요. 저는 이 부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데는 좀 더 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책은 꽤나 두꺼워요. 틀리지 않는 법에서 좀 가벼운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재미있는 수학책입니다. 사실 수학책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원래 수학자들이 재미있게 책을 써주지 않습니다. 수학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 조던 엘렌버그가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천재예요. 9살에 대학 과정을 시작했고 12살에 SAT 수학에서 만점을 기록했대요. 하버드 박사를 받았고 지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설 작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대요. 수학자이긴 하지만 글을 잘 쓰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다 읽진 않았고 일단 저희 아이가 먼저 읽고 저희 큰아이가 추천해서 제가 읽게 되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공부해서 뭐 하지?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미분을 공부해서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실 겁니다. 이 책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는 건 수학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례를 다 풍부하게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사례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앞부분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총에 맞는데 가장 총에 많이 맞은 부위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연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학자가요, 반대로 총에 가장 안 맞은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걸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책은 또 스포가 되니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수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복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번 이야기, 수열 이야기, 통계 이야기, 벡터 이야기, 러셀의 역설 등 수학적인 내용들 중에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지적 희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사실 원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수학인데요. 수학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이런 재미있는 수학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수학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수학책 소개드린 김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책 진짜 재미있거든요. 이 책 읽으면 야,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풀고 싶어 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푸는 과정, 그 역사, 그리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내용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담겨 있고요. 수학을 좀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수학을 좀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재미있는 수학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있는 수학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수학책을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수학의 위로고요. 마이클 프레임이라는 수학자가 썼습니다. 이 책은 정말 특별한 책인데요. 소재는 사실 수학이에요. 기하학입니다. 프랙탈 기하학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좀 특별해요. 저 되게 신기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사실 이 기하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에서 느끼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가지고 상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사실 수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에 더 가까워요. 학생들이 읽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상실에 대해서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수학이랑 관련해서 읽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과학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학이 수학과 관련이 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수학과 관련이 깊은 학문은 물리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물리학이 가장 어렵게 다가오고 또 학생들도 공부할 때 물리학을 어려워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인데요. 미스바라 다카이코라는 일본 분이 쓰셨습니다. 이 책은 문과생들을 위한 물리학 책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 출신자 대상 물리학 입문서. 저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물리라는 게 어떤 학문인가 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물리는 상식을 버리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요.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지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상식을 버리고 수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은 수학적인 도식을 빼고 말로 설명해주는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읽어보기 그리고 학생들이 한번 물리학 입문서로 읽어보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쉽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챕터가 되게 짧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길진 않아서요.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 책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수식이 없어도 잘 이해돼서 신기하고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이 녹아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리 철학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역사 같은 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쉽게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책의 고전이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입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잘 읽히고요. 그리고 별로 두껍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2박 3일 여행 가서 다 읽었는데요. 기차 안에서 읽고 밤에 조금 읽고 오면서 읽고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이 책을 학교에 한번 가져가서 하루 만에 읽고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읽히고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야말로 정말 고전이니까요. 한번 청소년들도 도전해보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사실 이 DNA의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그냥 과학자들의 어떤 이야기처럼 읽었고요. 저희 큰아이는 저보다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DNA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는 과정이 막 하나하나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생명과학의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DNA 구조를 밝히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이 책이랑 좀 결을 같이 합니다. 이 책은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되게 된 과정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DNA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거기서 서로 눈치도 보고요. 또 상대방은 어디까지 연구가 진척됐는지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협동도 하고 협업도 하면서 경쟁도 하고 갈등도 벌어져요.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요. 이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과학자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람의 이야기로 읽었어요. 물론 소재는 DNA인데요. 사람의 사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학구적인 사람의 어떤 전기랄까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함께 갈등을 겪었던 과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임스 왓슨이 나중에 그 과학자를 다시 재평가하게 됩니다. 자기가 오해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미덕을 또 나중에 발견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중나선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중나선을 소개한 김에요.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폴 너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폴 너스는 노벨상 받은 과학자고요. 이 책은 그야말로 생명과학의 입문서예요. 사실 DNA 저 잘 이해 못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해 주고요. 시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세포, 그리고 유전자, 자연선택, 그리고 화학에서 바라보는 생명, 그리고 정보로서의 생명,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랑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도 좀 전문적인 학술적인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읽히는 편입니다. 입문서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읽히는, 그리고 지적 희열을 주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수학, 물리학, 그리고 생명과학의 분야의 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 관심 분야가 있으시다면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